안녕하세요. 2023년도 제5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인사 1급인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면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내용 분명히 한두 개는 있겠죠. 낯설게 느껴지는 문제는 항상 추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매번 우리 기출문제에서 다룰 내용은 그런 어쩌다 한번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주되게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유형을 살짝 비켜서 출제를 하였고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아래 하단에 인터넷 그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이론풀이뿐만 아니라 그쵸? 실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실기의 프로그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도 같이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번 회차에는 역시나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 매뉴얼 2개를 여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매뉴얼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어떻게 풀이를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주요 성과 측정치의 극적인 개선. 여러분, 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업무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급진적으로 재설계합니다. 라는 말표가 나왔어요. 너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나요? 네. 바로 이 문제 읽자마자 정답 뭐라고? BPR이다 라는 정답을 도출하셨을 겁니다. 자, 반대적인 의미로 BPI도 좀 참고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문제로 조금 점증적으로 라는 말편으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같이 함께 보완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아마 가볍게 문제 풀으셨을 것 같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봤더니 이 또한 너무 땡큐의 문제였어요. 자,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자,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이 없어도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시험에서 꺼려야 하는 거, 조금 더 집중 들어서 봐줘야 하는 거, 이렇게 모든 사용자들이 어떠한 뭔가 아무런 권한 없이도 접근할 수 있을까? 기업 정보에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도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죠. 중요 정보 같은 것들도 모든 사용자들이 다 볼 수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니까 실기를 행하고 오셨어요. 사용자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쵸, 여러분? 이렇게 권한 설정이라는 매뉴얼이 있었고 그런 권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권한을 부여해 줬던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신다면 이론 플러스 실기가 같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따라서 보자마자 올바르지 않군? 몇 번?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 자, 3번, 4번 읽어보니까 다 맞는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정도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ERP와 기존의 MIS에 대한 이야기가 비교가 되죠.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나요? 라고 하면 네, 반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기준 정보의 업무 범위는 단위 범위다. 맞는 이야기. 그죠? 단위 범위를 가지고 있고 ERP는 통합적이다. 라는 이야기 맞아떨어지죠. 기존에 MIS 얘기하는 거죠. MIS는 어땠어요? 우리 중앙 집권, 그죠? 중앙 집중적이다. 이런 말표현 맞아떨어지는 이야기. 자, ERP는 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계속되어지고 있죠. 기존 정보 시스템 MIS 얘기하는 거고요. 업무 방식이 어땠죠? 수직적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수평적이라니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업무 처리 ERP는 어떻죠? 수평적이다. 이렇게 맞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군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니까 좀 어렵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는
거의 반복적인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 번씩 그 기출문제들을 모아서 한번 풀어보는 그런 행위 되게 좋다. 그죠? 1번부터 특히나 5번까지는 문제 은행식이다 라는 게 아주 고스란히 문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차에 1번부터 5번까지 다 수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보면 뭐야? 이 문제 내가 풀었었어 라는 생각이 퍼뜩 하면서 답도 그죠? 바로 나타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려면 한 번쯤은 봐주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저한테 이제 간혹가다 질문이 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5문제 안 풀고 들어가도 되냐는데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심지어 여러분 정답도 똑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이 친구 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데 2번, 3번, 2번, 3번 이렇게 무슨 소리죠? 총 소요 비용이 2번에 와 있다가 3번에 와 있다 이런 형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번호의 위치까지 정답의 위치까지 살짝씩만 바꿔놓고 결국은 뭐예요? 지문 읽어보실게요. 자, ERP 시스템의 투자 비용에 대한 개념이다. 시스템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의 비용을 계량화한 비용을 뭐라고 하는가? 총 소유 비용이라고 합니다. 라는 것을 개념을 짝 지어 주신다라고 한다라면 이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요 근래 출제 빈도가 높아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요.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번 회차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 안 나올 거야가 잘 안 돼요. 이번 회차도 나왔는데 다음 회차 또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깊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거 반복적으로 빈출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너무 중요해서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ERP 특징 및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를 관리한다. IT 자원의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이 절감이 된다. 그렇죠. 이런 걸 맞바꿔 놓잖아요. 뭐 증가한다.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죠? 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지원되지 않는다라면 자유롭게 설치가 불가능해요. 네, 그게 단점으로 꼽히죠. 그죠? 클라우드 ERP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설치할 수 없어요. 네, 지원하지 않는다면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단점들이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롭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오답인 경우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주의 깊게 생각해 주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했어요. 그렇죠. 스마트 워크의 그 현장을 장착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도출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문제 또한 여러분 요즘 떠오르는 샛별 같나요? 떠오른 지 조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2023년도에 언급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꼭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사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 유지 관리 기능에는 뭐가 있지요? 라고 하면 그렇죠. 이직 관리 있어요. 그렇죠? 복리후생 관리요. 예. 안전보건 관리가 더 많이 땡기는데요. 그죠? 노사관계관리. 그렇죠. 이직관리는 안전보건, 그 다음 노사관계관리는 우리 유지관리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복리후생관리는 어디에서 배웠죠? 보상관리로 우리가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복리후생관리. 임금관리와 복리후생관리는 보상관리, 보상기능, 관리 기능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길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희 책에는 보상기능 이렇게 좀 적어드렸죠. 기능적인 면에서 언급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편인데 이 앞에 관리자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관리 기능이나 보상기능이나 똑같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자, 7번입니다. 일반적으로 뭐라고 들어가 있죠? 직업이라고 불리우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왔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직업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을 뜻합니다. 라고 하면 정답 몇 번? 직종이죠. 이렇게 바로 들어오셨으면 좋았어요.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과업은 뭡니까? 라고 하면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명확한 작업 활동을 이야기한다. 최소 단위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것만 조금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요. 생각보다 이 친구들이 많이 언급되는 바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쥐기라고 하면 뭐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의 집단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밑에 있는 직무는 뭐죠? 직책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뭐 비슷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유사한 직위들의 앞서서 공부했던 직위들의 집단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렇구나. 라는 사전적인 의미들을 조금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정형화된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빈도를 또 살펴보면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열거하고 올바르지 않는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 빈도에 올라와 있죠. 자, 같이 함께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다 뭐죠? 정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정답을 도출하려면 각각의 뜻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나왔어요. 네. 신규의 문제로 출제가 한번 되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책 교재에서도 여러분 조금 더 알아보기로 넣어놨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상된 혹은 왜곡된 방법으로서 질문에 대한 일관적으로 답변을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적 척도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이나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반응 세트라고 한 부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뭔가 어려운 난이도 표현도 뭐 한 번, 두 번 이제 나오니까 이 정도는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가 3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아니다. 그러면 교재 공부하고 기출문제 공부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눈여겨봐 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될 때 주관식으로 언급될 수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요. 사실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부적절한 표본에 대한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직무 충실화에 대한 이야기, 중요사건 기록법에 대한 이야기와도 전혀 별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9번이죠. 회귀분석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현재 자료를 통해서 미래 과학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다. 맞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그렇죠. 시계열 분석을 하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 변수와 변수 사이에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관관계를 찾아내야지만 그 회귀분석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라는 이야기 모두 다 맞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작고 크고 이런 거에 따랐나요?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그죠? 네,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얘는 뭐 어디를 고쳐드리기가 좀 그죠?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체크하셨을 것 같고 4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죠. 미래의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3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기가 딱 주어져 있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보기에 뭐라고 들어가 있죠? 보기가 올라가 버렸네요. 인력 과잉의 대응 방안 중에 하나다. 기업은 인건비 절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하나의 풀타임의 업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직무 공유제, 직무 분할제라고 한다는 거 우리 많이 공부해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또 하나의 보기 박스로, 그죠? 이렇게 박스로 주어져 놓고 이 박스가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지선다형의 문제 처리도도 많이 출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보기 박스가 없이 이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뭐가 이렇게 과잉과 부족의 대응 방안으로도 참 많이 출제가 되죠. 지금 보면 정리해고부터 시작해서 다운사이즈, 직무분할제, 그 다음 조기퇴직제도 죄다 어때요? 인력이 과잉되어 있을 때 그나마 문제 조금 그래도 그죠? 어쨌든 과잉에 대한 방법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잉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네, 부족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형태로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다고 했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가 초과 근로를 활용한다든지 임시직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아웃소싱이라든지 파견근무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떠올라 주신다라면 잘 비교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조금 마음이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전혀 부족 상태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럼 안 돼요. 그죠? 왜? 이런 문제 나오기 전 우리는 항상 과잉 방법이 아닌 것, 과잉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부족의 대처 방안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많이 출제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형태가 약간의 바꿨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응용의 문제다라고 형태만 바뀌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적 자원 모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 이 문제도 매번 나오는데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해두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까지도 좀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강조 많이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좋아요. 자, 내부 모집의 방법으로만, 내부 모집에 대한 방법으로만 구성된 것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교육기관의 추천이나 광고 같은 것들은 다 외부죠. 채용 박람회, 인터넷 모집 이런 거 외부라고 얘기합니다. 인턴십 제도를 활용한다, 근로자 추천을 받는다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죠. 외부 모집으로 보실 수 있죠. 자, 사내 공개 모집을 그 다음에 우리 기능 목록 같은 거, 관리자 목록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부. 그죠? 내부 모집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준비된 질문지가 없어요. 그죠? 없고 좀 여러분 뭘 한대요? 그 개개인만의 독특한 점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뭐 한다? 질문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비구조적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또 답을 도출하는 데는 뭐 그닥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문제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좋아해요. 이 문제는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앞전에 한번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이런 문제는 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 좋다. 네, 꼭 다음번 그 교재에는 이 그림을 꼭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죠? 없던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말로 되어 있는 걸 그래프 형식으로 바꿔놓고 이런 말 표현으로 바꿔놓으니 어때요? 네, 좀 새롭죠. 그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어색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프 한번 보면요. 합격 점수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요. 성과가 높은 사람은 D예요. 성과도 높을 거고. 자, 합격 점수가 높고 성과도 높다. 아주 올바르죠. 그죠? 아주 올바르다. D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채택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봐봐요. 합격 점수가 어때요? 낮은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성과가 높이. 그러니까 합격하면 성과를 좋게 낼 수 있었던 친구가 어쨌든 합격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제 1.5류에 1.5류에 속하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뭐에게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아주 올바르게 떨어진 친구도 있네요. 봐봐요. 합격 점수가 낮고 성과를 내지 못할 사람, 올바르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 표현을 기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올바른 기각. 아무래도 탈락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뭐예요? 네. 점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높은 성과를 낼 수 없었어요. 그런 오류, 무슨 오류? 이중 오류.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자리도 명확하게 잡아드리고 그렇죠? 올바르게 선발하였다. 올바르게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둘 다 결정으로 봤을 때는 B와 C는 굉장히 올바른 결정을 한 거죠. 결정이라는 말 표현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채택이라는 사람은 이건 선발을 했다라는 거죠. 올바른 선발을 명확하게 잘했다. 오류 없이 잘 해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력계획 공급 예측 기법을 한글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가보도록 하죠. 공급 예측 기법 중에 뭐가 나왔을까? 인적 자원의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동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인적 자원 이동을 동태적으로. 직원의 공백, 공석을 이 얘기죠. 내부 구성원이 채우는 논리 구조를 채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부서 단위의 인력 공급 예측에 가장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말 표현. 우리 대체도 막 이렇게 벌써 입에서 답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려드렸던 거 기억해요? 네, 저는 표로 이렇게 전달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체도, 그죠? 정답은 대체도죠. 벌써 어디에서 바로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동태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공백을 어느 구성원이 채울 것인가 논리적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체도라는 것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말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꾸며주는 그런 수식어를 포함했더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 놓자. 체크해 놓고 한 번 더 봐주고 한 번 더 읽어주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보기들이 지문으로 쓰일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괄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띵띵은 인사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을 높이고자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근무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 중요한 얘기죠. 자신을 포함한 직속 상사,
부하 직원, 동료, 고객 등등등등 외부인까지 평가자로 참여시키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다면평가라고 하죠. 우리 교재에는 360도 다면평가 이런 말 표현 써놨죠. 왜요? 모든 사람, 그죠? 나까지 포함해서 내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다 그들의 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참여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항상 그 뭐랄까요? 틀린 오답으로 말이 활용되는 거 알고 있죠. 자신을 제외한 이런 말표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린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문제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실게요. 자, 특정 피국가자가 다음에 평가될 피국가자의 평가에 미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였군요. 객관적인 기준 없이 개개인의 서로 간에 비교하다 보니 나타나는 오류를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대비 오류, 대비 효과라고 하죠.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시험에 엄격화, 관대화, 주관식으로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특히나 현혹평가는 이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됐던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보시면요.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직장 내 훈련 방법에 해당하는 거 골라주세요. 너무 쉽죠, 이제는. 눈에 답이 막 나와버렸어요. 왜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제훈련 같은 것이 뭐였어요, 여러분? 직장 내 훈련이었죠. 도제훈련이 뭐죠?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병원에 그죠? 교수님 옆에 누가 따라다닌다. 수련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럴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이럴 때 어떤 처방을 내리고 하는지 막 다 지켜봐야 안 지켜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도제죠, 도제. 그 다음 도예가들. 그렇죠. 막 항아리 같은 거 막 빚고 있어요. 옆에 수련공들이 있죠. 수련공들이 어때요? 보고 배웁니다. 그렇죠? 예술 쪽에도 많고요. 그렇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도제 훈련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훈련에 도제 훈련 바로 답이 나올 것이고요. 사례 연구, 강의식 훈련, 비즈니스 게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직장 외 훈련을 해보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등등등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자, 18번 가볼게요. 직능 자격 승진 기준입니다. 네,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름에서 분명히 뭐라고 들어가 있죠? 직능 자격 승진입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거겠어요?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 바로 답이 나와버렸죠? 그죠, 여러분? 네, 정답 2번이 답이 되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연공의 성격들 그런 거는 신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친구가 메인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스물스물 하나씩 우리가 주로 언급됐던 직급 승진 밑에 직능 자격 승진 이런 친구들이 지금 언급이 되는 거라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신분 자격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솔직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메인이 됐던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지금 승진 얘기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발탁 승진이었거든요. 대용 승진이었거든요. 그 친구들 옆에 있는 서브적인 친구들이 언급되고 있음을 지금 저와 함께 바라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좀 눈길이 덜 갔던 친구들에게 눈길을 주어야 하는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어요. 자, 19번. 경력개발 관리에 경제적 측면, 사회 효율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경제적 측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근로자 입장 저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은 여러분 어때요? 밑에 읽어보세요. 다 경제적인 측면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로자 성장 욕구에 충족을 시켜준다는 것이 바로 사회적 그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3번, 4번 읽어보시면 어떻죠? 근로자에게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겠다. 조직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기업 조직의 일체감을 제고시켜서 기업 협동 시스템을 원활히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은 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 되고 있는 것을 바로 그냥 읽어보면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회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처럼 근로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근로자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죠? 네,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로자 자신에게 경쟁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표현들이 언급되어야 하지만, 그쵸?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그런 측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지선다형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주세요. 본 적이 없다, 기억이 좀 뜨문뜨문 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19번 문제, 이 문제죠. 이 문제도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하니까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고요. 자, 홀의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와우, 보기가 엄청 크죠. 그래요. 이거 다 읽어드려야 될까요? 엄청 길어서 제가 이거 타이핑 하다가 얘를 조금 위에 올려야지 한 칸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지문이 가까이 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자, 이렇게 특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경력개발 관리의 경력 단계 중 제3단계 유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유지 단계에 대한 이야기다. 유지 단계는 무슨 욕구? 생산성에 대한 욕구. 그렇죠? 그래서 생산성의 욕구, 생산성 욕구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정답의 메인은 생산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산성이라고 해도 맞는 정답. 생산성의 욕구, 생산성 욕구도 다 맞는 이야기로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 나머지는 여러분 보세요. 뭐 설명을 다 해드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다. 보시면 무언가, 여러분 어때요? 이 시기는 무언가를 의미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성장할 수도 또는 쇠퇴해버릴 수도 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개인이 자신의 조직과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를 조직의 목표와 관련시켜서 동일시하게 생각하면서 되게 열정있게, 그죠?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3단계의 유지 단계의 핵심적인 욕구는 생산성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 탐색 단계에서는요.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 욕구. 그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 한번 펼쳐주세요. 교재 펼쳐주시면 탐색기 단계에는 뭐요? 정체성 욕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확립 단계는 친교성의 욕구라는 거 살펴볼 수 있겠고요. 유지 단계, 세 번째 유지 단계에서는 지금 바로 이야기했던 생산성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쇠퇴 단계는 뭐? 통합성, 이 세 글자 기억하셔야 돼요. 통합성의 욕구. 그럼 이번에는 이런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어렵게 내고자 한다라면 어떻게?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의 쇠퇴 단계이다. 무슨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통합성 욕구, 통합 욕구 뭐 이렇게 써도 다 맞게끔 처리가 될 것입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어때요? 되게 새로울 것이고 새롭다기보다는 뭐라고 쓸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네. 왜냐면 보기 사이즈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 혼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혼란을 줬을 것 같다라고. 차라리 괄호 넣기 뭐 이런 거였으면 손쉽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1번. 임금 관리 방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지불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 노사관계를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기업은 대내적인 균형보다 대외적, 이거 올바르지 않죠. 누구보다 누구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보다 누구가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죠? 대내외적인 방법으로 둘 다 구축을 해줘야 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어느 한쪽에 쏠림이 있는 것을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맞는 이야기죠. 네. 따라서 어렵지 않았던 문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할 수 없다. 자, 근로자.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여러분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다. 사용자는 휴일에 야간 근무, 휴일 근무 플러스 야간 근무하고 있는데 통상 임금의 50%만 가산해서 주나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 휴일 근로에서 통상적인 임금의 50% 가산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요. 휴일 야간 근무로 수당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해서 또 어떻게 50%를 해줘야 된다. 추가 50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표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업 단위당 표준 시간을 정하고 뭐라 들어가 있어요? 네. 표준 시간 안에 작업을 완성하면 설정된 표준 시간에 임료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단순 성과제라든지 복률 성과제, 차별 성과제, 성과급제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 누가 봐도 그냥 표준 시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이 문제는 또 나오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시중 교재를 바라보고 문제를 썼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좀 정형화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표준 시간에 대한 시간급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으니 표준 시간급제로 여러분 정답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리후생의 합리적인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수 혜택의 원칙. 종업원 참여의 원칙. 그렇죠? 그 다음에요. 종업원이 뭐예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죠. 참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한 거는 근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죠?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로자들의 즉 종업원의 욕구 충족의 원칙. 그렇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욕구를 파악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로자 생계비 지불의 원칙은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불 능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로자가 아니죠. 누구의? 기업 입장에서의 살펴보셔야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 뭐요?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을 얘기합니다. 지불 능력의 원칙. 이건 기업 입장이에요. 앞에 또 이렇게 근로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누구의 입장입니까? 기업 입장이죠. 기업이 복리후생을 제공할 거니까. 그렇죠? 네. 따라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계비 이런 말 없었어요. 지워버리시고요. 그 밑에다가 지불 능력의 원칙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시고요. 복리후생비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수익성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미래 다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 범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5번 가볼게요. 근로소득증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너무 쉽죠. 그렇죠? 보자마자 답이 나왔어요. 퇴직소득세 기억해 주세요. 퇴직소득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 다 하고요. 과세해요.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근로장학생들이 받아가는 근로장학금 이런 것들은 어떻다고요? 비과세 소득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퇴직소득이 되어야겠죠. 자, 퇴직금 받아보시면 어때요? 퇴직금에서 소득세 엄청 떼가잖아요. 그죠? 엄청, 세금은 다 엄청 뜯어가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퇴직소득이 꽤 많이 쌓여있으면 과세에 당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세금 떼고 얼마를 받았는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숫자를 써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고용기간이 몇 개월 미만인 몇 개월? 1개월. 그죠?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왜? 못해도 얘네들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현역 어때요? 지금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올 법했다. 네, 왜냐면 그 전에 객관식으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요즘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아닌 제외자에 대해서 많이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고용보험도 그렇고 좀 읽어봐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프로모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일용직 사원에 일당 얼마를요? 19만 원입니다. 19만 원에서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를 빼줬어요? 일용직 사원에 대한 거 우리 원천징수세액은 이렇게 15만 원 공제를 해줬죠. 자, 15만 원에서 19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니까 얼마가 나와요? 4만 원이 나올 것이고 거기 우리 세율 곱해줘야 되잖아요. 세율은 몇 퍼센트? 6%. 우리 6%, 4만 원에 6% 곱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원만큼이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는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산출세액이 나왔고 이 산출세액에 우리 산식 기억해 볼게요.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 55%를 그죠? 산출세액의 55% 곱해준 금액을 빼줬던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요. 왜 이렇게 해줬죠? 산출세액의 55%왜 빼주는 거예요? 우리 세액공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근로자 세액공제. 그래요. 이 모든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기 쓰는 산식 같은 것들은 아마 우리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따라서 이 나온 값에 55%를 해줘야 돼요. 55%.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1,320원이 나오더라. 그죠? 그래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다시 한번 2,400원에서 빼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1,080원이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산기를 쓸 때는 계산기식으로 한 방에 끝내주자. 계산기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봐봐요. 19만 원에서 15만 원 빼줄 거고요. 곱하기 6% 해줘요. 세율 곱하기 해줄 거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그죠? 55%를 다시 한번 곱해서 빼줄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다이렉트 45%만 계산해주면 어때요? 한 방에 나와지지 않나요?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죠. 4만 원에 곱하기 6% 곱하기 45% 해주시면요. 다이렉트로 어때요? 1,080원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더욱더 시간 싸움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늦게 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우리 뭐 산식을 이야기할 때 혹은 산출세액의 몇 퍼센트만큼을 여러분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55%입니다. 엄청 막 강조하면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2급은 나오는데 1급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러면서 수업을 강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올 거고요. 앞으로도 쭉 이제 스타트 끊고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로시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요,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시간을 의미한다. 그렇죠. 노동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죠? 근로시간.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간의 제약을 두면 안 된대요. 오, 그럼 24시간이 모자라. 뭐 이러면서 막 일을 계속 시키겠네요? 그럼 우린 재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일을 못하죠. 사실은 올바르지 않아요. 꼭 두어야 해요. 제한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두어야 합니다. 말 안 돼요.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기본 생활권도 무너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 우리 재생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죠? 근로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생산해야 되는데 그죠? 재생산이 되겠어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29번. 정보, 시간 및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올 줄 알았죠. 이동사무실 재택근무 제도를 활용했어요. 이런 걸 무슨 제도라고 하나요? 원격 근무제. 그죠? 네, 쉽고 편안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틀어서 문제를 냈거나 앞에 바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뒤는 이렇게 조금 쉽게 가는 뉘앙스를 풍긴다. 자, 노사관계 발전 중에 자본과 경영의 분리가 이거 어때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려고 앞에 문제들이 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약간 어떻습니까? 역사적인 문제가 언급이 되었다. 노사관계에 대한 이렇게 발전 방향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사관계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전제적인 노사관계. 그쵸?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제적인 노사관계는요, 사실은 어때요? 경영이 대부분 소유자가 이렇게 이룩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적인 노사관계에 말 안 되죠. 그죠? 뭐 경영 전문가의 출연, 그죠? 예, 경영 집단의 조직화, 경영 직능 분화에 여러분 어때요? 전문화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3번, 4번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온정적인 노사관계. 오, 3번에 온정적인 노사관계가 들어가 있네요. 원래 순서대로 얘기하면 전제적인 노사관계, 그 다음 온전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온정적이라니요. 그죠, 여러분? 약간 은혜주의적. 에? 사용자가 온정을 베푼다.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노사관계가 어느 시대 때 얘기냐고요. 진짜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완화적으로 넘어옵니다. 완화적 노사관계. 완화적인 노사관계는 19세기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말하면 또 길어져요. 근데 이런 완화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는 거 이때부터 경영과 자본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조들이 조금 직업별 노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기고 이런 시점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완화적인 노사관계의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그 초기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전반적인 전문 경영인들이 발생이 되고 출현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여지진 않았어요. 그건 어디에서 대등한 관계를 갖게 된 그 민주적 노사관계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가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고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 읽어보고 이런 건 역시 민주적이잖아 라고 해서 정답 4번 이렇게 갔을 수 있겠죠. 하지만 순서를 조금 배정을 해드리자면 순차적으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까요?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제적인 노사관계에서 온정을 베푼다 이런 느낌 있죠. 은혜주의적인 막 이런 성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연구가들이 써놨어요. 그래서 온전적인 노사관계 그리고 완화적인 노사관계가 이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진짜로 노조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보편화가 되려면 바로 민주적 노사관계까지 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발전 과정 같은 것이 문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범위가 되게 크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죠.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사는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해서 탓할 수는 없어요. 이제 안 나오던 내용도 내겠다 이런 뜻이니까요. 교재가 조금 더 포함이 되겠죠. 그죠? 저도 크게 문제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다음
교재에는 이런 내용을 담아야지. 좋은 내용이니까요.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니까 또 하나 담아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31번 보기 안에 들어갈, 자, 보기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자, 단체협약 효력 중에 동일한 지역의 동종 근로자에 대해서 단체협약의 효율을 확대 적용해 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지역적 구속력이라고 얘기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참 많이 언급됐었다. 많이 나오죠? 일반적 구속력, 그죠? 저는 사실 규범적도 잘 나오고 다 한 번씩은 나왔던 거예요. 채무적 효력도 이렇게 보기에 가로치는 형태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다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자.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자. 32번 가보도록 하죠. 보기를 읽어보는데 어디에 많이 보여요? 상시 30인 이런 것들이 좀 눈에 팍팍 들어오죠. 그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상시 30인 그죠?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30인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죠? 설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 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해서 협력해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이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앞뒤로 바꿔놓고 설명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노사협의제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노사협의제도. 자, 협의회라고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질문이 왔어요. 노사협의제도는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게 해줍니다. 당연한 거죠. 노사협의제까지만 써도 다 맞게 해줬어요. 제도 당연히 맞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자, 33번 가보도록 하죠. 너무 또 어때요? 네, 어렵지 않았죠? 보자마자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넘어왔었어요. 자, 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는 그냥 법조항에 대한 이야기고요. 즉 여기 보면 노동조합에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행한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환경계약이라고 하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마지막 문제를 풀었지만 사실은 앞에 좀 새로운 문제 혹 가지만 못 풀까봐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고요. 약간 여러 단어들을 뭐 취합했을 때 충분히 뭐 답은 찾아갔을 것 같지만 그래도 괜한 노파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는 이렇게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 맞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드렸고요. 중간에 새롭지만 이 문제는 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조금 그래요 라고 하는 문제는 뭐 배제하고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될 정도의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2문제는 좀 고급스럽게 봐주시고 한 문제는 좀 그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아까 성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주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 떠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실기 꼭 보고 가세요. 여러분 매뉴얼 3가지 활용해야 되는 그 문제가 또다시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나온 만큼 탄탄히 준비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론도 봤으니 실기까지 겸해준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꼭 좀 여러분 부탁을 드릴게요. 문제 풀어봤는데 오답이 나타났어요.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주셔야 돼요. 피드백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혀 머릿속에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교재로 넘어가서 한번 훑고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시간의 활용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편입도 토익도
Cheat.